몹시 예민하지만 내일부터 편안하게. 나가누마 무츠오 지음 홍익출판사. 민감하고 투명한 기질을 가진 예민한 당신. 당신은 HSP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책은 몹시 예민하지만 내일부터 편안하게입니다. 제목이 참 직관적이죠? 혹시 HSP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HSP는 심리학에서 매우 민감한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요. 무려 전체 인구 5명 중에 1명은 HSP일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책을 보면 HSP 기질의 사람들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공감 능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세밀한 자극을 감지해내는 특성이 강하고 매우 순수하고 감각을 느끼는 수준이 높고 직감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아주 많이 크게 자극을 강하게 느끼고 나와 남을 구별해서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이 매우 취약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쉽게 표적이 되거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향이 두드러지죠. 평소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지? 속상해 하셨던 분들, 내가 약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질이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HSP인 사람들이 자기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툰 것들과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부정적인 것들은 마음에 품지 말고 제때에 쏟아내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 튼튼히 구축하기, 피로가 쌓이기 전에 때맞춰 휴식을 취하기, 혼자만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등 전략이 필요합니다. 몹시 예민하지만 내일부터 편안하게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감함을 최대한 컨트롤해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쭉쭉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 어디에 있든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차만 타면 향수 냄새, 음악 소리, 온갖 냄새가 극도로 느껴져 스트레스를 받는다. 타인의 기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쉽게 피곤해진다. 사람들의 기분에 쉽게 좌우된다. 항상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이것저것 세상 모든 게 신경 쓰이고 걱정된다. 유독 세상이 나에게만 무례하고 예의 없는 것 같다. HSP 유형의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책에선 예민한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에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격이나 인격은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생각이나 행동 패턴인데 반해서 기질은 감정이나 행동, 자극 등에 반응하는 태생적인 마음의 패턴을 말하는데요. 타고난 나의 기질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내 기질을 고치려 하거나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내 예민한 기질에 맞는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격려합니다. 저자는 HSP의 공통점을 6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저마다 개성을 지니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닌다는 의미죠. 하지만 HSP 기질의 사람들은 이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해서 타인의 생각이나 기분에 쉽게 동요된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쉽게 지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HSP 기질의 사람들은 섬세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풀가동되는 뇌, 호르몬, 자율신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쉽게 지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로 자극에 몹시 민감하다고 합니다. HSP인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은 물론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항상 날이 선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속은 여리고 다정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날카롭거나 예민하다고 평가하면 상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HSP인 사람들은 함께 있는 이들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제스처 등 사소한 움직임에서도 그들의 기분을 읽어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타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죠. 5번째로 자기를 강하게 부정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6번째로 직감력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HSP인 사람들은 직감력이 뛰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성적인 것보단 감성적인 반응에 강한 사람들이죠. 예술 분야의 사람들의 HSP 기질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HSP 사람들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HSP는 우뇌 기능이 뛰어나서 신체의 여러 감각들이 서로 협동해서 활성화하는 작용이 매우 강한데요. 즉,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몸짓 등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서 상대에게 동조하는 동조성이 높다고 해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의 고민을 꿰뚫어보고 공감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HSP의 장점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감이나 직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뛰어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거나 주변의 분위기를 금세 파악해냅니다. 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성격 때문에 작은 변화들이 모조리 눈에 들어오고 작은 자극에도 일일이 반응하다 보니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HS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HSP가 속 편히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 예민한지 파악해서 자신을 지키는 대응법을 구축해야 하죠. HSP의 기질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셀프 체크리스트가 등장하는데요. 25개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개라도 그 영역에서 과도하게 문제가 된다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장에서는 52가지의 사례를 통해 실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를 기억하라는 건데요. 본인이 힘들어질 상황을 자진해서 피하라는 겁니다. 팀 사람들과 매일매일 점심 먹는 일이 피곤하다면 일주일에 1, 2회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싸온다든가 방법을 찾아서 나를 보호하라는 거죠. 물론 이 일에도 용기는 필요합니다. 2번째는 아무리 해도 상황을 피할 수 없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올 때 나를 위로하는 과정을 꼭 거치라는 겁니다. 52가지의 사례들과 셀프케어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소음이 너무 신경 쓰여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HSP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작은 잡음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계바늘이 찌깍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카페에서 의자를 덜그덕덜그덕 하는 소리,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에도 신경 쓰고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보통 사람보다 청각이 훨씬 예민해서 사방에 들리는 소리에 몹시 큰 자극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크고 반응 또한 커서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셀프케어 매뉴얼은 일단 이어폰이나 귀마개 등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소품을 항상 소지하고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2번째로는 라디오나 BGM을 틀어놓고 잡음을 차단하는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소음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조용히 혼자 공원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던가 하는 나만의 휴식 방법을 꼭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면 퇴근 후에라도 소음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나를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주장을 고집할 자신감이 부족하고 미움을 받거나 배척당하고 싶지 않은 감정, 지나친 책임감,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면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응원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정보 처리 능력이 다소 늦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원하는 답을 즉각 내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의뢰나 질문에 즉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당장 대답하기보다 나에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시간을 벌어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습관도 좋은 것 같습니다. HSP의 또 다른 성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소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본심이 무엇인지 신경 쓰느라 자신의 입장은 늘 뒷전이라는 건데요. HSP는 다른 사람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쉽게 읽어내고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야기하는 중에 타인의 감정에 휘둘릴 때 너는 너, 나는 나 라고 몇 번씩 반복하며 타인과 나의 경계를 튼튼히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닌 것은 쓰레기 이미지로 만들어서 하늘로 날려버리는 연상을 해도 좋다네요. 큰 소리로 꺼져버려 라고 소리쳐 보기도 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음속 이미지는 곧바로 뇌에게,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니까 무척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네요. 또 사람들 속에 섞이더라도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더라도 그 자체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자는 심지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를 빼고는 그 자리에서 슬쩍 벗어나는 것도 좋다고 말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마음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를 다 우호적으로 맺고 싶다는 열망을 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HSP 사람들에게 권하는 또 다른 해결법이 있는데요. 바로 액티브 레스트, 적극적인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적당한 활동을 통해서 피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인데요. 총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 피지컬 레스트, 육체의 의식을 집중하는 휴식인데요. 호흡법, 요가, 족욕, 반신욕 등이 있습니다. 2. 멘탈 레스트, 음악에 맞춰 춤추기, 리드미컬한 호흡법이나 요가, 스트레칭, 긴 호흡을 유도하는 산보, 누군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하는 명상, 하나의 것에만 의식을 집중시키는 묵상, 바로 정신의 의식을 집중하는 휴식입니다. 3. 소셜 레스트, 교류나 관계를 활용한 휴식인데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의 만남이나 교류, 전화, 산책이 있습니다. 4. 영적인 레스트, 기도와 명상에 의한 휴식을 말합니다. 기도나 독경,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휴식을 얻으라는 거죠.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유란 타인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모든 사람에게 착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극도로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나는 그 상황을 거절할 충분한 권리가 있는 거죠. 저자는 마지막으로 21일간 감정일기를 쓰라고 권하는데요. 오늘 일어난 일을 쓰고 내가 느낀 마음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매일같이 글쓰기를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본심이나 심층적인 심리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 날카롭고 민감한 기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21일 동안 계속하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하기 위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들이 서로 이어져서 습관화되기가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몹시 예민하지만 내일부터 편안하게는 유형별로 민감함을 나누고 그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는 책이었는데요. 개개인에 대한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딱 맞는 처방전을 찾을 거야 라고 책을 읽으면 다소 공허한 기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 내가 예민한 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적게나마 내 예민함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하세요.